화력발전소의 장점은 건설이 쉽다. 그에 비해 단점은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생기죠. 오케이? 뻔한 것들이니까 일단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추가로 설명할게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발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A, B, C 기호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수력발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전력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기호가 A, B, C가 아니라 D, E까지 5개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전력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5개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비중이 제일 큰 화력발전소를 쪼갠 거예요. 3개로. 자, 그럼 A가 3개로 쪼개지면 5개가 되겠죠. 총 해가지고. 이해돼요? 자, 그래서 화력발전소를 3개로 쪼개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석유를 떼서 전기를 생산하는 석유발전소가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석탄인데 석탄을 떼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있고, 그 다음 천연가스를 떼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있어요. 화력발전소를 이렇게 나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럼 중요한 2가지 포인트 알려줄게요. 첫 번째, 화력, 원자력, 수력 이렇게 3가지로만 나누면 화력이 가장 비중이 커요. 근데 이렇게 5가지로 쪼개면 지금 얘가 쪼개졌잖아. 그럼 원자력의 발전 비중이 제일 높아져요. 5개로 쪼갰을 때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화력 발전 이 3가지를 갖다가 순서대로 물어보기도 해요. 화력 발전을 이렇게 세분화했을 때 어떤 게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지. 자, 방법은 간단해요. 값싼 거를 제일 많이 써요. 자, 3개 중에 값이 어떤 게 제일 쌀까? 그치, 석탄이 제일 싸지. 자, 그래서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소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당연히 천연가스가 석유보다 더 싸요. 그럼 두 번째가 천연가스. 석유는 제일 비싸니까 석유를 떼는 화력발전소는 정말 급할 때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평소엔 놀고 있다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순서도 아까 그 표에다가 정리 좀 해주세요. 화력발전소는 3개로 다시 쪼갤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볼게요. 자, 원자력 발전소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얘는 사고가 나면 안 돼요. 그 지진 같은 게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 땅이 튼튼한 곳, 지반이 튼튼한 곳, 지각이 안정된 곳에 지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원자력 발전소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홍보를 해도 사람들이 좀 찝찝해하죠. 그래서 인구가 많은 곳에는 지을 수가 없어요. 인구가 적은 곳.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원자로가 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에 원자로를 식히는데 많은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냉각수가 풍부한 곳.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을 따져봤더니 인구가 적은 바닷가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지예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지진이 거의 안 일어나니까 그런 이제 지각이 안전하다 그런 조건은 빠지고 인구가 적은 바닷가 지역. 사람이 적고 냉각수를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다음 그 밑에 볼게요. 건설 기간은 당연히 길어요. 그 다음 건설비는 화력 발전소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들더라. 자,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우리나라 발전소 중에 보면은 영광에 가면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면 원자로가 7개가 있어요. 근데 이 7개를 만드는데 대략 돈이 7조가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발전소 한 기당 1조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워낙 단위가 커져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1조면 선생님이 자그마치 한 3,000원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3,000원이 아니구나. 더 모아야 되는구나.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건설비가 많이 든다. 자, 그 다음 운영비를 봤더니 적게 든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력 발전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로 열고 발전 단가가 싸다고 적어주세요. 운영비가 적게 든다. 발전 단가가 싸다. 자, 발전 단가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림 몇 번 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에 우라늄 1g이 있어요. 얘하고 비슷한 에너지를 내려면 과연 석유 얼마가 있어야 얘랑 비슷한 에너지가 날까? 자, 대략 얼마만큼이냐면 30톤 정도 되는 석유가 있어야 우라늄 1g하고 비슷한 에너지가 난대요. 자, 그래서 똑같은 무게라 그런다면 당연히 우라늄이 비싸요. 근데 똑같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을 따지면 우라늄이 훨씬 더 싸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발전 단가가 화력 발전소에 비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싸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장점을 봤더니 자, 얘가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짓는 이유가 뭐냐면 발전소 하나를 지어놓으면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전기량이 굉장히 많아요. 에너지가 되게 많이 방출이 되니까. 그 발전소 하나당 발전량이 크다. 그것도 원자력 발전소의 특징이에요. 자, 특히 수력 발전소에 비하면 몇백 배나 커요.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자, 그 다음에 단점은 방사능 누출 위험이 있다. 그 다음 폐물을 처리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 냉각수가 이렇게 원자력을 식히고 나면 그 물을 다시 바다로 흘려보내잖아요. 그럼 원자력 발전소 주변 바닷가 수온이 올라간다. 자, 오해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많이 지으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건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 주변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고 원자력 발전소 주변 생태계가 교란되고 그런 식의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뻔한 거니까. 자,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까지 정리하세요. 원자력 발전소까지 정리. 자, 다시. 얘가 말 그대로 설비량이에요. 화력발전소의 설비량 최대 능력치. 근데 100% 일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밑에가 실제로 발전량, 얼마나 발전을 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설비량하고 발전량하고 봤더니 얘는 대략 한 70%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동률이 70% 정도.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률이 거의 100% 가까이. 그 가동률하고 설비량하고 다르다고요. 순서가. 이제 집에 가서 잠을 몇 시에 자게 돼? 자, 자는 사람 좀 깨워보자. 자, 고개 좀 들어. 옆에 친구 좀 깨워줘. 옆에 친구 좀 깨워라. 응? 누가 뭐라고 막 중얼거린 것 같은데. 왜 옹알이라고 그래. 자, 여러분 자세가 바라야 된다는 말, 바르다? 발라야 된다는 말을 한 적 있잖아. 뭐 조름이 오는 걸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 척추가 한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이 안 돼. 척추는. 우리 훌라후프 할 수는 없잖아. 학교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기본적으로 안 망가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의자 뒤에 바짝 붙여앉는 게 제일 좋아요. 의자를 엉덩이 뒤에 받쳐 앉아야 된다고 허리를 이렇게 기대라는 게 아니고. 자, 뭐 지금 생각하면 선생님이 경험인데 지금 생각하면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뭐 교실 의자에 뻔하긴 한데 선생님이 기숙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나무로 된 이렇게 식탁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였었어, 고등학교 때. 또 거기에 앉으려면 이렇게 기대서 앉자니 허리가 이제 모서리에 찍히